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한반도를 불바다로 정말 만들고 여인형의 메모를 보면서 우리가 악마를 뽑았었구나. 결국은 김건희가 트리거예요. 그러니까 첫 메모가 이번에 특검에 공개가 된 게 10월 18일이에요. 근데 10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그 무렵에 대통령실 김건희에 가까운 사람들 인적쇄신해라. 오늘 첫 번째로 윤석열이 오늘 최혜병 특검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최혜병 특검이 출범한 지 133일인가 됐는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오라 두 번 얘기했는데 안 나왔고 혹시 지금 출석했다는 속보 떴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뭐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이 찍기가 힘들겠던데요. 뭐 지하로 오도록 했다고 하는데 출석 조건으로 그거를 요구했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그 단계는 좀 지나갔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최혜봉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사 협조를 전혀 안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판에도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참석하는 조건으로 내세웠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 게 다 들통이 났잖아요.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위증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 실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나오다가 나오는 그 꼼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기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니까 그때 가서 구속 만료로 풀어줄 만한 명분을 내세울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란 재판에도 나오는 거고요. 나와서 나 이렇게 재판 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근데 이 정도면 풀어줘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쪽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직위원이 재판을 워낙 미적되니까 이러다가 구속 만기 풀려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우리가 좀 합니다만 법률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워낙 뭐 걸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발부될 것들이 많으니까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다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윤석열 자백만 받으면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증언들도 많이 나왔었고 지금 관계자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특검이 출석하라고 하다가 두 번이나 불응을 하다가 이번에 출석을 한 건데요. 뉴스를 보면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도 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부 구속기간 만료 그리고 자칫하면 지난번처럼 내란 수기를 넘어 속옷 수계 장면을 국민들에게 다 보일 것이 우려돼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인지 권력이 기득권이 얽혀서 김건희와 주가조작범과 윤석열과 당시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까지 얽혀서 최혜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수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올가매로 가는지 가장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내란 특검 못지않게 최혜병 특검이 꼭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윤석열이라는 잘못된 군 통수권자가 있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군 장병들이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 억울하게 사망한 군 장병의 죽음이 묻힐 뻔했고 최근에 보면은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데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난맥의 한 부분으로 꼽히는 이 수사의 진실을 곧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봅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지기현이가요. 윤석열 내란 재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내년 1월 초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단계는 12월 말에 종결이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1월 초에 기일을 더 넣을 생각이다. 그런데요. 지금 1월 18일이 구속기간 만기거든요. 재판을 1월 초에 종결한다. 이건 이제 심리를 종결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직위원이 계산대로 하면 심리를 1월 초에 끝낸다. 그리고 선고 기일을 바로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풀어주고 지금
선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종결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는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심리를 종결한다는 거예요. 심리를 종결한다고 하면 실제 선고는 최소 한 달 이상 지나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우리 결심 공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심리 끝내고 검찰에 구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고까지도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심리를 종결한다는 얘기는 결심하고 선고까지 가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구속기한 만료가 지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생각으로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풀어준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풀어주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상할 수가 없는 아마 후폭풍이 몰아닥칠 거예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자들을 지기현 판사가 많이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만났다는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근데 만나면은 나 유죄 선고할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이를 믿을 수는 없어요. 지기현 믿고 갔다가는 이건 무조건 안 되고 지기현 재판부 떠나서 일단 다른 영장을 청구해서 그 혐의로 발부를 해야 이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특검이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발견된 여인용 메모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내란이라든가 외환에 혐의가 지금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아마 그런 대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재판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지금 국민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죄송하고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건지 그리고 왜 다른 재판부와 달리 이렇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내란 수계의 변호인들에서 쩔쩔매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지기현 재판부가 혹시 윤석열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고 이후에 로펌으로 가거나 극우 세력의 변호인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재판부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구속 만료 예전에 구속 풀어놨을 때 그때 집에서 진짜 아프던 사람들까지 그 길거리에 뛰쳐나왔던 거 사법부에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집회 주말에 나갔었는데요. 꽝꽝 언 바닥에 장애인분들까지 나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집회했어요. 사법부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염원이 무엇인지 꼭 좀 염두에 두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아이고. 오전에 재판이 있으셨다고. 예, 앞에 재판이 안 끝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또 금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 1번지에서 윤석열 3617 변호인 맡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주셨는데 예,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네. 재판장이랑 정구승 변호사가 열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오, 너무 얄밉게 해가지고. 예. 제가 또 다음 기회 있으면은 더 얄밉게 한번. 그럴 줄 알았으면 윤석열 변호인 측 말고 예. 윤석열 측을 맡겨볼 걸 그랬어요. 아예 윤석열을. 예. 그러면 아마 국민 밉상으로 바로 등극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술을 몇 병 먹고 해야 됩니다. 방송을.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기현이 오늘 아침에 지금 내년 1월 초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 12월 말에 종결할 생각이었는데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1월 초에 기일을 더 넣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1월 18일이 윤석열 구속기한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지기현이 말은 만기 전에 선고를 끝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심리를 1월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1월 초까지 자기가 공판기일을 잡겠다는 말로 들리고요. 예. 공판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1월 초까지 변론을 듣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변론 종결을 1월 초에 한다 그러면은 1월 셋째 주까지 판결 선고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이제 평소에 하는 그런 자범들 사건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건을 겨우 1월에 3주 만에 판결 선고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자기가 날리면 어떻게 한다고 쳐요. 근데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기도 한데 3주, 2주 만에 판결 선고를 급하게 해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든 어느 쪽에서든 다 졸속 재판이라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목표로 잡은 연말까지 재판을 마친다고 했었으면은 재판 진행을 이렇게 공판을 띄엄띄엄 잡으면 안 되고 윤석열이 뭐라고 하든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고 혼도 막 내고 짜증도 내야 되는데 실실 웃으면서 뭐 요청하면 다 들어주고 무슨 칠순잔치 MC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1월 달까지 미뤄지고 우리 국민들로서는 1월에 만약에 저러다가 또 뭐 그때 아파 또 윤석열이 아프대. 아 뭐 변호사가 또 자빠졌대 오다가 경통사고 나서 그래가지고 또 미룬다 그러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 저 자식 또 기어 나오냐.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지기현 이 사람은. 그러면 네. 두 번째 질문. 지기현이가 저렇게 지금 뭐 세워라 내워라 하더라도 네. 1월 18일 이전에 다른 걸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으면 계속 구속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이적자 이번에 기소된 거 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건 가능합니까? 네, 그런 건 가능합니다. 예, 별도로 기소된 걸로 또 구속하는 것은 가능하죠. 구속될 사안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달아서 가는 건데 예. 이제 일반 국민들은 또 이게 워낙 법원이 희한한 결정들을 많이 하니까 일반 이적죄 뭐 법리적으로 팩트는 맞지만 법리적으로 그게 일반 이적죄인지 군사상 이익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따구로 또 나올까봐 예.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일반 이적죄로 지금 기소가 됐죠.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한 것은 안 되고 예.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영장 발부하는 것은 뭐 본인이 뭐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다든지 그러면 재판 안 받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는 거거든요. 영장 발부를. 그러니까 법원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또 뭐 윤석열 재판 제깍제깍 잘 나오는데 집에서 출퇴근 잘하는데 이러면 또 발부 안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적죄 재판의 담당 재판부가 어디냐 하는 건데 그렇죠. 또 지기현이 맡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진짜 난리 나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그 배당 문제 때문에 이게 무작위 배당인 것처럼 법원이 얘기했다가 지정 배당을 한 게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드러났죠. 엄청나게 욕먹었잖아요. 근데 지기현이 또 그리고 지기현은 내년에 1월에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재판부나 다른 법원으로 인사 이동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 조의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지기현이 이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면은 거의 법원으로서는 자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렇게 봅니다. 보수형님 TV님 아니 정어리 방송에서 사형 내리지 않았습니까? 앵커님 속히 집행해 주세요. 그래야 100만 갑니다. 네. 아니 100만은 100만인데 이거 사형 좀 집행 저희가 어떻게 해요? 자, 아무튼 이제 이적죄로 기소가 됐는데 윤석열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지만 그렇게 우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을 어떤 자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지기현이한테는 정말 넋놓고 있다가 당했지만 그런 일 또 일어난다면 그때는 국민이 용납할 수가 없겠지요. 자, 이적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어제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했던 자지요. 여인영이 메모 이걸 이제 휴대폰을 군에서 포렌식을 해가지고 다 밝혀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이제 이적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적군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우리가 떠올렸던 말은 외환유치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그러니까 외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죄. 그런데 처음에는 외환유치 했는데 그 법조문을 보니까 적과 통모 서로 이렇게 뭐 짜고 해야 되게끔 돼 있는데 이건 윤석열이 북한과 짜고 한 것은 아니고 북한을 건드려서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고 그걸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외환유치죄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환죄인데 변호사님 네. 외환죄 중에 이적죄가 들어갑니까? 외환의 장이라 그래서 예. 그 장 안에 들어가는데 외환 유치죄하고 일반 이적죄는 다른 범죄긴 합니다. 예. 그리고 형이 일반 이적죄가 살짝 낮아요. 그럼 이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긴장 상황을 만들면서 결국은 적을 이롭게 하는 네. 그런 행위가 됐다. 우리 그 군에 손해를 끼쳤다. 그렇죠. 이런 혐의인 거죠. 네, 군사상 이익을 해하여야 하는데 예.
유죄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군 아마 정보사령부 뭐 장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국군의 어떤 정보원한테 국군의 기밀사항, 한국군의 기밀사항을 많이 넘겨가지고 우리 공작원들이 신분이 다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법원이 판단하기를 이런 정보를 다 넘기게 되면은 전부 다 정보들이 넘기면 신원들이 다 밝혀지고 작전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는 거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사안은 드론을 보내가지고 드론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걸리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일부러 걸릴 수 있는 허접한 드론을 굉장히 소리가 큰 드론 좀 제발 발견해 주세요 하면서 저공 휘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나게 하게끔 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전투 상황이 됐다면 군인들이 출동하고 뭐 국민들도 많이 손해가 있고 수많은 손해가 발생할 텐데 쟁점은 실제로 전투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사상 이익이 무엇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극우 쪽에서는 뭐 무슨 전쟁 났냐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때 드론이 가면서 북한이 진짜 열이 엄청나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계태세가 막 나고 긴장관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군인들이 또 나름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없는 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군인들이 긴장하게 하고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게 하는 많은 작전들을 수행하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꼭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엉뚱한데 국방력이 소모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만 이걸 다 맡겨놓고 뭐 그럴 일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거 매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군 합참이 최근에 이제 합참 의장 지시로 장성급들 전부 교체하고 그다음에 연관급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속가내는 작업들을 하긴 하겠지만 내란과 관련돼 있는 부서의 연관급들은 전부 교체한다. 이런 방침을 정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해서 일종의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한다는 뜻인데 사법 처리를 할 만큼의 혐의가 입증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협조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도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묵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도와준다거나 또 그리고 일방적인 부당한 지시를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란에 협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법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내란 문제에 대해서 협조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획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은 제자리 자기의 원래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자리로 보내버리거나 이렇게 하라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저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그 문건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계엄이 일어나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죠. 그 이후에 윤석열 지시로 인해서 미국 측에 공문을 보냈다라는 부분이 폭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잘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외교부 장관이 발신으로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걸 특검을 하거나 수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소까지는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보면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도 이런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 그 자리에 파면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소만 돼서는 파면이 안 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뭐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소송까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란에 동조했던 일부 공직자라던가 고위 관료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계속 내란 잔당을 부추기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특검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기소할 부분은 기소를 하되 그렇게 하지 없는 부분까지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고 다시 윤석열 이적죄에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 내란 특검이 밝혀냈는데요. 먼저 박지영 특검보가 이 내용 밝힌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인영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24년 10월 18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후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게소. 10월 23일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유기, 풍선, 드론, 국지 포격.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10월 27일입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압수수색. 11월 5일 적 행동이 먼저인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그다음에 11월 6일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11월 9일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호준, 양정천, 조혜주. 11월 15일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태세. 메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평가는 군사 기밀 침해 우려가 있어서 설명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특검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걸 들어보면 언제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전쟁이 나든 말든 국민이야 죽든 말든 그러면서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이렇게 하는데도 너네들이 도발 안 해? 하는 데만 골라서 한 겁니다. 이게 군대 간첩 잡자는 방첩사령관이 할 짓입니까? 이걸 보면 윤석열이 그냥 술김에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요. 언제부터 모의를 했는지도 나타나지만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타겟을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삼지연을 건들면 이건 그야말로 기밀성이 가장 섬기는 그 장소 아닙니까? 우상화 장소예요. 이걸 건드렸다? 이러면은 참지 못할 거다. 또 외국인들이 놀러 오는 원산, 김정은 휴양소 이런 거 하면은 가만히 안 있겠지 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짰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이거 여인영이가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해놨던 것이 다 풀렸는데 노상훈이 거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 뭐 이런 문구들이 흡사해 보이고 그러니까 공모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이야기해왔던 경고성 계엄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는 거고요. 사실상 이 증거가 발견됨으로 해서 윤석열의 사형이 확정이고 사형되어야만 하고 사형하지 않으면 법원이 굉장히 문제 있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들의 목표 지점이 드러났어요. 목표 상태, 최종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보니까 23일, 그러니까 24년 10월 23일에 오전 9시 20분경에 그 메모를 한 것을 보니 원하는 목표와 희망 상태가 적혀져 있는데 거기 미니멈이 안보 위기, 맥시멈이 노아의 홍수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게 정확히 표현하려면 노아의 방주라고 해야 될 텐데 그 창세기 성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 차서 신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답이 없다. 그래서 노아 가족과 일부 생물들만 방주에 태우고 나머지는 40일 동안 비를 퍼부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절해버리는 싹 쓸어버리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이 세계관이 뭐냐면 본인들은 방주에 탈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전쟁을 불사한다는 거. 맥시멈 최대 우리는 전쟁까지 불사하고 국민들이 많이 죽거나 다쳐도 혹은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이렇게 방송 나와가지고 진보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다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걸 희망한다고까지 이 작전을 펼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것. 계엄 사유인 전치 상태를 일부러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여인형이 충암고죠. 그러니까 내란이 실패한 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많은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맞아 이건 계엄을 해야 돼라고 생각했다면 실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동조하는 군인들은 없고 야 우리 충암고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먹자 이렇게 한 데서 의기투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여인형 너희들밖에 믿을 거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죠. 정말 생각하면 오죽하면은요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냥 뭐 건조하게 뭐 기소하였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죠. 그런데 어제 이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을 끝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설마 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사실로 드러나는데 너무 참담했다.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는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딱 드러나면 그래 확실하구만. 오히려 쾌재를 불러야 되는데 오죽하면 수사를 했던 특검보가 정말 이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보면 보는 내내 사람들이 소름 끼치고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마 특검보들이 윤석열의 이적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한반도를 불바다로 정말 만들고 정말 어디를 폭파해서 물난리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죽게 해서라도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던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던 것이 거의 사실로 확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정말 참담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 군 장병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이 군 장병들의 가족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하면서 접경 지역을 진짜 가보면 깜짝 놀랐는데 정말 논밭에 탱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쟁의 전짜만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아이들을 껴안고 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보가 지금 브리핑한 내용이 핵심 단어만 있지 실제로 얼마나 상세한지는 아마 생략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사상 안보라던가 이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저 전문을 거의 다 봤던 특검보 입장에서는 정말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독일의 그 전범들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한때 위대했다고 생각했던 독일 민족이 히틀러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인간으로서 지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집에 와서 잠을 못 자고 통곡을 했다라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저 특검보나 특검에 관여했던 수사관들이 여인형의 메모를 보면서 윤석열과 그의 동조자들이 과연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악마를 뽑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윤석열이 툭하면 맺힌 반국가 세력의 실체는 드디어 드러났다. 바로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반국가 세력은요. 반 김건희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은 김건희가 그 트리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인형에 구체화되어 있는 메모가 이번에 이제 시작된 게
2024년 10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첫 메모가 이번에 특검에 공개가 된 게 10월 18일이에요. 근데 10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그 무렵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통령실 김건희에 가까운 사람들 인적 쇄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건희 대외 활동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두 번째 특검법까지 계속 이렇게 부결이 됐는데요. 친한계가 이탈 움직임이 막 생겨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압박을 받느니 계엄을 그냥 해버리자. 이렇게 하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홍장원 차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밝혀졌고 그랬는데 노상원 수첩보고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뭐 어떻게 해버린다, 수장한다, 폭파한다 그랬는데 이게 여인형 메모에서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 명단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천. 아마 이건 양정철을 네, 양정천으로 잘못 쓴 것 같고 조혜주.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민웅은 김민석 총리 형이죠. 시민운동 하시는. 양경수는 누구예요? 양경수. 그 민주노총 위원장 했던 민주노총. 양경수 예. 위원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혜주는 판사죠. 네. 대법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차분하게 해놓고 계엄을 발동하면 체포할 사람들을 다 홍장원한테 이렇게 불러준 이름하고 다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명단도 이제 노상훈 수첩은 훨씬 더 많잖아요. 사람 수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하고 연결을 하면 노상훈도 그런 얘기 거의 사회 청소를 한다는, 그러니까 인종 청소, 예전에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우리 같은 순혈 외에는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야 된다. 사람을 속아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상훈의 세계관하고 여인형의 수첩에 나오는 저런 관점들, 그러니까 저게 어떤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적대적이고 자신들에게 계속 뭔가 방해가 되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게 만드는 사람들을 죽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국군들을 동원하고 국민들의 손에 생명도 담보를 하고, 이거 실제로 실현됐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전투가 지역적으로 나면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기업들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전 국민들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까?